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지난 얘기지만 오늘 1부에서는 이제 한강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책을 좀 읽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비평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한강에 대한 책을 읽지도 않았고 앞으로 읽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의 작품을 비평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생각은 없는데,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두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노벨 문학상의 좀 가치를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꼭 알려져서 이게 훌륭하고 안 알려서 훌륭하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닌데요. 한번 제가 이제 쭉 역대 노벨 수상자 이제 문학상 수상자들 이제 몇몇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부터 이렇게 쭉 이제 수상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예상한 건데, 이제 1945년 이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에는 조금 이제 주로 북유럽의 출신의 이제 문학가들이 많은 좀 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벨상이라는 것이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대부분 시상하는 것이고, 이제 유일한 예외가 이제 노벨 평화상이 이제 노르웨이 의회에서 이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1946년부터 보아도 제가 다독가도 아니고 문학의 전문가도 아니어서 이게 많은 이제 작가의 작품들을 읽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작가든 작품이든 이제 이름을 들어보았던 작품들만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이제 데미안을 쓴 헤르만 헤세, 47년도에 이제 좁은 문의 앙드레 지드, 이제 1948년에는 이제 황무지 이제 시를 쓴 이제 T.S. 엘리어트, 그다음에 이제 1950년에는 이제 권위와 개인이라는 이제 철학자죠. 철학자인 이제 버트란드 러셀.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1953년도에는 제2차 대전 회고록을 이제 작성한 이제 윈스턴 처칠이 이 중에 넌픽션 부분에서 이제 상을 했고, 1954년에는 이제 무기여 자립도라의 어니스트 허밍웨이, 그다음에 1957년에는 이방인의 알베르 까미, 1958년에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그러니까 닥터 지바고로 유명하죠. 1962년에는 불만의 겨울을 쓴 존 스타인백, 미국 소설가이고, 1964년에는 장폴 사르트르의 구토, 1965년에는 미하일 숄로프, 고요한 동강, 1968년 이제 일본인으로선 처음으로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 설국, 1969년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1970년 알렉산더 솔제니친, 수용소 군도, 1971년 이제 파블로 네루다, 지상의 주소, 1983년 윌리엄 골딩, 파리 대왕, 1984년 셰이 페르트, 프라하의 봄, 1994년 또 일본인이 수상합니다. 오에 겐자부로 개인적 체험, 1999년 이제 긴터그라스 양철북, 그다음에 2012년 모엔 그 중국 소설가 붉은 수수밭, 2016년에 이제 밥 딜런이죠, 이제 가수. 2017년에 가즈오 이시구로, 이 사람은 이제 일본계 영국인으로 이제 파묻힌 거인, 창백한 언덕 풍경이라는 작품을 수상했고, 2018년에는 이제 노벨 문학상 내부위원회 스캔들로 이제 심사선정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최근 수상자를 한번 보시죠. 2019년에 페터 한트케, 이제 관객 모독, 2020년 루이스 글릭, 아라라트 시, 2021년 압둘 라자크 구르나, 탄자니아 낙원, 2022년 아니 에르노, 프랑스 세월, 2023년 욘 폰세, 노르웨이 사람이고 소설, 그다음에 2024년 한강이 이제 채식주의자 등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쭉 봐도 제가 언뜻 읽어보거나 이름도 들어본 이제 사람이 없는 그런 작품들과 이제 문학가들이고, 그 이전에도 상당수 이제 문학가들이 아주 세계적인 문학가로서 명성과 어떤 감동을 준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았다. 그럼 어쨌든 당연히 이제 노벨 문학상이 이제 스웨덴이 주축이 돼서 이제 시상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위주인 것은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초기에는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이제 북유럽 작가들이 아주 다수 수상했는데, 저는 이름이나 작품을 잘 모르겠습니다. 숱한 작품이 이제 저에게는 무명이었고, 최근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격변기에 예를 들어서 냉전 체제에 이제 어떤 소련의 내부의 어떤 사정을 고발했던
뭐 보리스 파스텔나크의 닥터 지바고, 솔제니친의 뭐 수용소 군도,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혁명기의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의 어떤 인간들의 그 군상들을 그려낸 고유한 동강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읽으면서 여러 가지 뭐 감동도 받고 했었고요.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화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약간 좀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오히려 지금은 좀 공감이 많이 가는 이제 까미의 이방인 같은 작품들, 뭐 존 스타인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공황 시절에 어떤 미국의 어떤 이런 풍경, 어떤 당시 어떤 상황들을 잘 이제 문학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뭐 여러 가지로 참 의미가 깊고 뭐 세계적인 어떤 문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16년 밥 딜런 수상부터 조금 이제 노벨상 위원회가 좀 하여튼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 아무래도 이제 2차 대전 이전까지는 뭐 세계의 문명과 문화를 뭐 서구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뭐 그때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점점 각국에서 이제 이런 문학의 활동들이 활발해짐에 따라 뭐 자국 문학 또 그다음에 문학의 한계, 이게 뭐 디지털이나 이런 문명의 또 발달로 인해서 이제 순수 문학의 세계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설 자리를 잇는 상황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과거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의 또 최근 뭐 대표님께서 이제 중앙일보 칼럼을 소개시켜 주셨지만은 이제 김별아의 문화산책이라는 이제 김별아 소설가인데 노벨상이라는 폭풍 그 너머는 충분히라는 제목이면서 이제 내용을 좀 썼는데 이게 여전히 뭐 아주 진부하고 좀 굉장히 이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을 또 칼럼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두고 작가 개인이 영광에 동시에 한국 문학의 큰 성취가 아닐 수 없다. 원어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야말로 뭐 언어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감격의 표현이다. 뭐 그닥 그렇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상작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당황스럽다. 수상자와 나의 스승이었던 마강수에 대한 만연사냥과 이문열의 책에 대한 분석 경유가 진영을 넘어선 야만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 왜곡과 표현의 선정성에 대한 비판은 이제 문학에 대한 오해와 소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안타깝게도 당시 불편한 바로 그 지점부터 문학이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친일 논란에 있는 인촌상을 비롯해 현대 삼성 등 재벌기업이 주는 상을 받은 작가에게 좌파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운동적 경험과 상관없이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역사의식이 일견 아쉽다 해도 그 또한 왕관의 무게와 함께 수상자가 감당하며 숙고할 일이다. 물론 뭐 작가는 자신이 쓸 수 있는 것으로만 쓴다. 그래서 뭐 세계로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뭐 그것만으로 한강의 역할, 뭐 노벨 문학상의 수상의 의미는 충분하다. 어쨌든 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강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 그게 좋을 것도 없습니다. 뭐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원어로 읽게 되어서 무슨 감동이 있다 그러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냥 뭐 반대도 찬성도 아니냐 시큰둥할 뿐입니다. 이게 뭐 국어로 되어 있는 작품이라 그래서 이게 뭐 큰 감동이 있고 이게 뭐 원어 번역 이런 것은 뭐 문학의 어떤 감동과는 문학의 어떤 수준, 뭐 그다음에 그 문학가의 어떤 저명함, 문호로서의 어떤 거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크기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유명한 그 문학가들의 작품을 뭐 번역이 잘 됐니 안 됐니 번역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국문을 한국말로 읽었다 그래서 그 작가의 던져주는 감동이 작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한강에 대한 논란을 두고 이걸 이념 문제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한강이 인촌상을 비롯해서 재벌 기업으로부터 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좌우 이념의 문제가 다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한강에 대한 문제는 뭐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문학에 대한 뭐 비평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명의 일본 사람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이제 가즈오 이시구로 같은 사람은 하여튼 일본에서 성장을 해서 영국인이 된 사람으로 뭐 일본계 영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 기억에
특히 오에 겐자부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과거세에 대한 이제 반성, 뭐 성찰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당시 수상 당시에도 일본의 좀 우파 진영으로부터 볼멘 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에 겐자부에 대한 이런 문학 세계에 대한 비판이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과연 일본에 있었던 것일까? 뭐 그런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오에 겐자부로 본인도 뭐 그런 것에 구애받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신념과 소신을 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한강 문제에 대해서 마광수와 이문열 작가를 들이낸 것이 참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마광수 이제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작품의 어떤 외설적인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이것이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뭐 예전에 현대 문학가들에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조이스라던가 오스카 와일드라던가 뭐 이런 분들의 이제 작품에 대해서 외설 논란이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설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문학적으로 비평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거는 당연히 문학이 가져야 될 일종의 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의 이제 문제는 이분이 뭐 외설로 인해서 뭐 비판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형사처벌을 결국 당할 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막 구속도 당하고 그러니까 외설적 설사 그것이 외설로나 문학으로 허용될 수 없는 외설적 표현에 하더라도 이분이 어떤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래도 문학의 형태로 글로 발표했을 뿐인데 이 부분을 두고서 뭐 구속을 당하는 이런 일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것이고 이문열 작가 또한 저도 개인적으로 이문열 작가가 이제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현실 정치에 직접 뭐 참여해서 뭐 출마하시거나 이건 아니었지만 뭐 도종환 작가하고 달리 그러나 어쨌든 이제 뭐 공천관리위원회라던가 어떤 정치적 지형에서 이제 당신의 어떤 생각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문열 작가도 아마 그 정도 거기에 대한 뭐 비난은 막 각오를 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한 비판, 그 뭐 문학에 대한 비판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문열 작가의 작품을 불을 태우는 히틀러의 집권식이나 뭐 문화대혁명이나 있었던 그런 막 광적인 사태가 당시에 벌어졌던 것이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는 문학에 대한 논란, 문학에 대한 비판, 뭐 비난 이런 것들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강의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한강을 고소한 사람이 뭐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뭐 한강을 뭐 구속시켜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내지는 한강의 작품을 뭐 불사질러야 된다 이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의 작품 중 좀 상당수가 특히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가 뭐 표현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청소년들이 좀 바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는 것은 수긍이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한강의 작품이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되어 있는 건 마땅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교육적 차원에서는 또 교육가들이 그런 또 행정가들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뭐 거기에 대한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칼럼을 쓴 김별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문학을 둘러싼 비판, 비난 이런 논란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된다. 이것은 뭐 이념의 문제라기보다 이념의 문제를 포함해서 당연히 문학가가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펼쳤을 때 뭐 거기에다 같은 문학가들끼리 전문가들끼리 혹은 일반인 독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해 뭐 선호 이것은 잘못됐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뭐 당연한 논란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학 뭐 넓게 보면 헌법상 뭐 표현 뭐 출판 이런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정말 이거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문학 작품이 그 내용의 일면만을 가지고 뭐 출간이 금지되고 문학을 이유로 마광수 교수처럼 처벌받고 뭐 비평과 비난을 넘어선 난도질 뭐 책을 길거리에서 불태우는 이문열 작가가 겪었던 이제 그런 일들은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문학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비평과 비난의 영역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면죄부가 돼야 된다? 그 자체는 정말 저도 100%그 부분만큼은 100% 동의할 수가 없다. 한강의 작품과 한강의 정신 세계를 제가 100% 동의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드린 것처럼 김별아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논거들에 대해서는 전 100% 저도 100%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뭐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요. 특히 한국은 이제 문학이 정말 사양 산업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문열 작가나 마강수 교수와 같이 차라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킬 때 차라리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 일반 독자들이 이제 책을 읽게 되는 것인데 과연 최근에 한강 작품을 포함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논란을 이런 점은 뭐 좋다 이런 점은 나쁘다 이런 것에 대한 뭐 문학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체가 어디 있는가. 오히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김비라와 같은 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문학을 사랑하고 세계적 문학으로 성장을 바라는 분들은 오히려 한강의 문학색에 대한 비평과 비난이 오히려 북돋워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즉 한강이 자신의 작품을 구상하고 발표할 문학가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하듯 독자들도 비평, 비난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강의 작품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념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한국의 문학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대한민국의 문학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한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죽이기에 급한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뭐 한강의 작품이 제가 얼마나 대단한 수준의 작품인지 한강의 한국인으로서의 문학상 수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평가하기 전에 한강의 수상을 두고서 이에 대한 논란을 두고 오히려 벌이고 있는 전문가들의 작태들이야말로 정말 좀 천박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자체가 노벨상 문학상 수상이 비평과 비난의 면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파시즘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한강의 작품보다 더 불순하고 좋지 않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